네, 세 번째 스킬 강연 주제는 설득의 확률을 높이는 기획의 원리라는 강연 주제로 강연해 주실 로디님 앞쪽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케일 컨퍼런스라고 들어서 설득을 주제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들 좀 설득하는 게 힘드시죠? 네, 그래서 설득을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프리랜서 기획자이자 IT 컨설팅을 하고 있고 유튜브 로디의 빅픽처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를 하고 있어서 뭐 엔잡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포트폴리오는 기존에 했던 컨퍼런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넘어갈 텐데 한 전체적으로 한 1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20년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소개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한 60개 정도인 것 같은데 40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설득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뭔가 시도는 했지만 내가 설득을 못했던 아니면 그 사업자가 투자자를 설득 못했던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만큼 이 기획의 세계는 설득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획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설득의 근육이 있는 것처럼 좀 자주 실패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기획을 하려면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획에 대한 개념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기획자가 상당히 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을 그럼 한마디로 물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할까에 대한 답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누군가 혹은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최선봉에 있는 사람이죠. 최선봉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가장 근접한 솔루션을 내서 실제 구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기획자인데 이런 기획자의 어떤 분류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20억을 주면서 내가 이 20억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은 사업기획자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면 아마 뭐 20억을 투자했을 때 연 1억은 가져가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조사하고 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업기획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러한 사업 레벨에서 만들어지는 또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개의 프로덕트를 갖고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덕트 중에서 IT 프로덕트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는 그 20억을 모빌리티라고 하는 분야에 투자했을 때 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콜택시, 소형 모빌리티, 딜리버리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서비스의 구조와 특성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서비스 레벨의 기획자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일이 많죠. 그리고 경쟁사와의 어떤 경쟁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을 우리 UX 기획자라고 부릅니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기존과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까지는 차량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져다 줄게. 이렇게 경험을 변경하면서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이 UX 기획자의 롤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화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용자들이 손쉽게 그 화면을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UI 기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점점 분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기회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개념적인 정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왜 이게 그러면 설득과 무슨 관련이 있냐? 결국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전략 기획이냐, 구축 기획이냐, 운영 기획이냐에 따라서도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팀장님이 김대리, 우리 이번 가을에 워크숍을 가려고 하는데 해외 워크숍을 가려고 하니까 좀 기획을 해주겠어?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설득 가능한 답변이 되려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겠죠. 이번 워크숍은 베트남에서 휴양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실리콘밸리에서, 이번 워크숍은 환율이 싸니까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서비스 레벨에서는 서비스 전략 기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획과 또 실제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기획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고 의뢰를 했을 때 기획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내가 지금 화면 설계를 해야 되는 건가? 정보 구조를 뽑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왜 이 요청을 하는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설득력은 목적에 부합하는 답변이 돼야 돼요. 이게 사업 기획에 대한 답변인지, 서비스 전략 기획의 답변인지, 구축 기획에 대한 답변인지, 운영 기획의 답변인지, UX에 대한 답변인지, UI에 대한 답변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인지가 기획자 머릿속에서 돌아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의뢰한 사람은 거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해요. 김대리 너무 힘들어 죽겠어. 워크숍 기획안이 필요해. 이 얘기만 하겠죠. 근데 이것을 기획자가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전략 기획이구나 또는 운영 기획이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해석해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한 산출물이 있어야 돼요. 전략 기획이면 리서치 장표와 컨셉 장표와 솔루션 세부 특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구축 기획이라고 한다면 정보의 구조와 화면 설계 같은 실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설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텍스트로 줄줄줄줄 메일을 쓴다고 설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출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이 1번과 2번은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심화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설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논리적인 전개가 포함된 전략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서치, 인사이트, 프로토타입을 포함한 어떤 보고서의 형태를 갖춰서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됐을 때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급적 어떤 디자인된 실제 만질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함께 제공이 돼야 설득의 힘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2번은 필수, 3, 4번은 추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이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내 분류 체계에서 이해해서 거기에 필요한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산출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사업기획이라고 합시다. 사업기획에 대한 답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사업기획을 요청하는 것 같아.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장의 성장률이나 어떤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합한 산출물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형태는 아마 이런 게 될 거예요. 어떤 분야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어떤 섹터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어.
그리고 이것들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만 설득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사업 레벨에서 가지고 있는 또 산출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포트, 이러한 산출물로 답변을 해야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서비스 레벨에서는 서비스 전략 기획이라는 게 있는데, 전략 기획은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리뉴얼을 할 건데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변으로 저희가 사용자를 만나봤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역할을 서비스 전략 기획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이러한 리서치 장표들, 리서치의 근거들과 투부의 모형들이 함께 나와줘야겠죠. 만약 구축 기획을 한다면 구축 기획은 비교적 좀 설득의 요소가 적은 편이에요.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떤 걸 바꾸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줄게 라고 하는 어떤 투부의 모형을 샘플이나 설계된 자료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운영기획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득의 요소가 많지는 않은데 어떤 정책 변경에 따라서 화면이 변경돼야 돼라고 한다면 그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청하셨던 새로운 상품에 대한 모델을 적용시켰을 때 이러한 정책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반영했을 때 이러한 화면이 변경돼야 돼요. 와 같이 정책과 화면 간의 업데이트가 동기화돼서 전달돼야지만 원하는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자, UX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줘야 돼요 라고 하는 사용자에 대한 조사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사를 저희가 정리할 때는 UX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패턴들을 정의해내고 그 패턴에서 가장 지금 취약한 포인트가 어떤 것이에요 라고 하는 전이멜이라고 하는 산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이 변경이 필요합니다로 얘기가 돼야 이제 요청에 대한 적절한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UI 같은 경우에는 왜 이 UI를 이렇게 그렸어? 라고 했을 때 어떤 일관성, 에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UI적인 특성의 일관성이 필요한 거군요. 거기에 이번에 발견한 어떤 사용자의 패턴이라든지 특성들을 감안해서 매끄러운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UI의 흐름들을 만들어 갔을 때 설득력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기획의 어떤 분리별로 어떠한 산출물로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좀 기획의 분류가 많은 만큼 산출물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대방이 원하는 레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산출물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설득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고대 철학자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필요한 3대 요소를 3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논리가 돼야 된다. 말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명쾌하게 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를 로고스라고 지칭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을 워크숍을 일본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방향성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로고스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파토스라고 부르는 건데,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 플러스 사용자의 어떤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함께 전해져야 돼요. 사용자가 현재 이 결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엄청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경험이 엄청 안 좋아요. 와 같은 사용자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확보해서 개편 방향에 녹여야지만 설득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발표자에 대한 부분, 이 설득을 하는 화자에 대한 부분도 설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고대 철학자는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자가 객관적인 시각과 어느 정도의 권위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먹힌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전문 지식이나 경험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경험을 함께 살렸을 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아까 워크숍 얘기를 들어서 좀 즉흥적으로 해보자면 저희가 가을 워크숍을 뭐 베트남으로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한 번도 우리가 쉴 기회가 없었고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뭔가 치열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과 제가 3년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눈부신 IT 성장 같은 것들을 봤었고 그것들을 우리 팀원과 공유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화자에 대한 것까지 같이 전달됐을 때 좋았어 이번 워크숍 베트남 가자고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각각의 요소가 이제 엉켜서 하나의 패키지를 이뤘을 때 보다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서비스 레벨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일단 로고스와 파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로고스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로고스 우리가 서비스 전략 기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전략 리포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이룰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이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토타입인데 프로토타입을 단순히 시각화된 산출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더 만족할 수 있겠네. 기존에 있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겠네와 같이 공감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산출물을 좀 잘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은 설득을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전략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조사 방법, 그러니까 사용자나 시장을 조사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디파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를 뭐 인사이트 도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발견한 정보들 중에서 좀 이게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의하는 단계, 디파인 단계가 있고 이것을 시각화된 모델로 전달하는 디자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샘플처럼 또 산출물들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데 보통은 리서치에 대한 설계와 또 그 결과를 정리한 UX 가이드라인 또 퍼소나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우리의 대표 사용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패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 등을 정리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사용자가 현재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때 가장 그러면은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정 맵이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서비스 컨셉으로 제공하고 이를 시각화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하게 되면 일단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만드실 때 참고하는 흐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서머리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써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어에 대한 부분들을 담으시고 그 다음을 이제 순차적인 산출물을 이렇게 이어서 붙이시면 전략 보고서로서의 하나의 세트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프로토타입이 상당히 이 서비스 레벨은 중요한데 사실 사업 레벨이나 마케팅 레벨에서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논리적인 영역으로 설득이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한데 이 서비스 레벨은 어떤 사용자가 이것을 원활하게 사용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화면으로 제공해서 내가 사용자라고 했을 때도 이게 참 더 낫겠다. 이전 경험보다 훨씬 좋아졌네 라고 하는 공감대가 확보가 돼야 결국은 OK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뭔가 개념적으로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더라도
그것을 어떤 시각화된 경험 산출물로 제공을 해야지만 보다 설득력을 갖출 수 있고 임팩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텍스트로 경험이 좋아졌다, 경험이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의사결정자가 직접 프로타이핑을 경험하면서 훨씬 좋아졌네, 훨씬 효율적이야 라고 한 느끼는 것보다는 더 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연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서 제공하시는 게 좋고, 뭐 제공 방식에서는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피그마나 XD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뭐 가장 빠른 것은 파워포인트지만 시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피그마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피그마의 프로타이핑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클릭 베이스로 뭔가 인터랙션을 제공하게 되면 더 원활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XD도 나쁘진 않은데, XD는 디자인 툴과 또 호환이 좋다 보니까 기획자가 설계하고 바로 디자이너가 거기에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시연을 한번 하긴 하고요. QR 코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기의 핸드폰에서 시연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피그마 플러그인에 QR 제너레이터를 쓰시면 이제 그분들이 직접 자기 폰에서도 한번 해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혹은 이 점이 정말 잘 바뀌었네, 이 점이 발견된 인사이트와 동일해,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보고서로 어쨌든 앞뒤 맞게 원인과 결과를 제공하되 그것들을 스스로 느끼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고, 발표자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좀 뭐랄까요, 좀 거리감 있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제의식과 방법론에 대해서 개요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사용료를 받고 몇 명을 봤으며 어떻게 봤어 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토대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짜놓고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다 보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한 인사이트를 이제 UX 가이드라인, 퍼소나 모델링, 커스터머 전임 앱으로 정리해서 그걸 공감시키면서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해결책을 쉽게 알 수 있는 한 장의 장표를 정리하되 컨셉과 기능들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프로타이핑을 통해서 설명하고 해당 솔루션에 대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결론을 내놓고 이제 뭔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일 수가 없어서 이제 어쨌든 그 시작하는 자세부터가 거리감 있게 객관성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를 하실 때 사실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는 게 당연하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한 명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주위를 설득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논리나 이야기 자체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를 타겟으로 해서 발표를 하세요.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이 끄덕거릴 수 있게. 그러면 그분이 나머지 분들을 설득을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고 이 사람을 만족시키다가 결국은 이제 아무도 설득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그런 타겟을 지정해서 설득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없으면은 공감대를 확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왜 우리가 이걸 했냐면요. 부터 해서 어떻게 했고 사용자를 어떻게 만났는데 정말 참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더라. 정말 미안했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시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달을 하셔야지만 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감적인 부분들까지 작동을 해서 결국 설득의 이펙트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타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도장을 딱 찍는 거죠. 정말 이렇게 논리적이고 공감력 있는 화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달되는 과정, 또 스스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있어야지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기존에 설득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사례들을 보게 되면 너무 논리적으로만 설득을 하려고 정말 구구절절 논문처럼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 레벨에서는 설득이 반이 이제 논리이고 또 그 반대로 반이 공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반, 화면 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화자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 정도의 영향도를 가지고 설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더 설득이 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제 이메일이나 제 카톡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쉬는 시간 또 이따 뒤풀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아마 많은 시간을 들이셔서 오신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궁금한 점들은 해결하시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